직업적 관점으로 볼 때 저는 현 시대를 전문가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문가의 시대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 프로페셔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연구를 해보면요, 어떤 직업의 수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또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신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변화라는가 변신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로서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고, 그 주제가 바로 이번 시간 인공지능 시대 전문가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AI 시대가 이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위기의 시대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문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직업들을 살펴보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직업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인공지능 시대에,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제일 잘 아는 게 바로 기억,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많은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이 전문가적인 과정을 수십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수개월 혹은 수년 내에 끝낼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했던 전문가로서 괜찮게 여겼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하듯이 자동으로 결제된다거나 자동 로봇들을 통해서 또 많은 단순한 일자리도 사라지겠지만, 블루칼라들의 그다음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또 다르게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고임금, 괜찮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 우리 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인공지능이 들어올까 먼저 예상해보고 그 일자리를 피하거나 그 일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아마 첫 번째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일자리,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 나와 있지만 일자리 형태를 잘 보면 오래되었고 임금이 괜찮고 데이터가 많이 있고 반복적인 일자리들은 사실상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전문가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빼앗는 시대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져보면 지금 많은 법이라든가 많은 사회적인 관례, 관습, 규칙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지능을 막는 거지.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요. 버스라든가 화물 자동차 정도 된다면 고속도로 상에서 지금 자율주행하는 것은 이미 상용화 단계로 와 있거든요. 시내 주행만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그 긴 시간,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실 기기에 맡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교통법규 때문이거든요. 법적으로 차에 운전자가 앉아야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고요. 따지면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사람이 게임을 하든 잠을 자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앉아 있어야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니까, 따져보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렴한 자동차를 사서 사람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법이 바뀌고 이 시스템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들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의 전환 속도가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만 인공지능이 잘할까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예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흉내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패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유명했던 작곡가들의 작품을 학습하고 유명했던 화가들의 작품을 학습을 해서 작곡가가 된다거나 음악가가 되는 건 굉장히 쉬워졌고요. 사람의 말투나 행동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대본 그대로 읽어내는 것들은 이미 실제 사람인지 인공지능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죠? 튜링 테스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기계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를 제3자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사실상 인공화된 사람, 존재가 된다. 이런 것들이 튜링 테스트인데요. 이미 그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창의적인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심지어 비주얼적으로도 중요했던 일자리까지도 지금 인공지능이 뺏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인공지능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도 뭔가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인류의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거창하죠? 사실 AI는 인간에게 수많은 기회를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시간들을 줄여주고 수많은 데이터를 빨리 학습해주고 심지어 사람이 놓쳤던 패턴까지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이겼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AI 시대, 인공지능한테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AI 시대에 뭔가 필요한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일자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저는 많은 변화들이 생각보다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 역시도 늘어나는데요. 과거의 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난다. 사실 이거는 앞에 수식어가 좀 있어요. 기존의 일자리의 일부는 확실하게 사라지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분명한 것은 직업의 종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일자리 자체, 즉 단일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드는 건 확실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직업의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AI 시대는 기회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는 AI가 못하는 부분들을 해낸다면, 또 AI가 잘하는 부분들을 그냥 위임해서 그 시간들을 새로운 어떤 역량을 개발해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인공지능 작곡가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가 작곡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얘가 데이터 학습하는 동안에 그 학습했던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작곡 패턴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자, 최신 음악들이 과거의 패턴을 학습한 건가요? 물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는 뭔가 다른 새로운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요소가 인간이 넘어설 수 있는 수준보다는요,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50년대, 60년대 음악을 학습을 하게 되면 지금 50년대, 60년대에 가장 뛰어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를 뛰어넘거나 데이터가 적지만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이런 데이터의 양이 아닌 질적인 어떤 부분의 가중치를 선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람의 역할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작곡을 할 때 이런 패턴, 저런 패턴을 집어넣고 패턴의 변수를 집어넣고 가중치를 넣게 되면 비록 같은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더라도 인간의 손으로 만져진 AI는 전혀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습한 AI, 즉 학습될 수밖에 없는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인데요. 인간은 다행히도요, 학습 효율 자체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사실 떨어지는 편인데요, 속도는. 하지만 데이터 양, 즉 어떤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AI와 비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 가는 분야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더 다양한 분야를 학습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기존의 데이터에 집어넣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넘을 수 없는 벽을 인간은 쉽게 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AI의 작곡에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다면,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알파고가 바둑을 가르친다면요. 예전에는 뭐 이세돌 선수 같은 사람들하고 한판 두는 게 바둑인들에게 이게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쉽지도 않고 거의 불가능했죠. 근데 이세돌 선수를 이긴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에 많은 바둑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죠? 네, 이제 본인이 AI 바둑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기보를 보면서 연습하는, 즉, 그래서 과거에는요, 한 대가 밑에 들어가 수십 년간 훈련을 받았다면 지금은 인공지능과 학습을 하면서 그 수십 년이 수십 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신진 바둑 기사들의 기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이 학습 효과, 그 다음에 학습에서 인공지능의 파워는 어마어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경쟁력을 더하는 과정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AI를 활용하게 되면 과거에 수십 년 걸렸던 성장의 폭을 수년 만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미 위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빨리 더 먼 곳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알파고랑 경쟁을 해서 1승을 거둔다면, 이야, 기가 막히죠? 저는 학생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대학 다니지 말고 알파고랑 경쟁해서 딱 한 판만 바둑을 이겨봐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당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덧셈 뺄셈을 기계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덧셈 뺄셈은 뭐 산술적으로 볼 때 인간이 기계를 이기기 쉽지 않을 만큼 경쟁력이 많이 벌어졌지만 아직 바둑 같은 게임에서는요, 인간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한 판이면 돼요. 그런 점에서는 AI가 인간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인간에 대한 증빙이라든가 성장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멋진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시장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나라면 어떨까요? 나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나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학습시켰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머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음성을 학습을 하면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시작 단계보다 점점 오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라는 것도요. 보편적으로 일정한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만 내 음성, 내 억양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학습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그렇지 않은 스마트폰은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의 정확도가 1%에서 2% 이상 차이가 나고 실제로 해보게 되면 우리가 숫자나 글자를 오타를 몇 번 수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결정이 납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2개, 3개가 나게 되면요. 운전 중에 음성인식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AI가 나를 학습하게 해서 나에게 최적화되는 단계. 그러면 이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인공지능을 한번 준비시켜 보자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경쟁력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조금 앞서서 살아가는 게 경쟁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먼저 배우고 좀 더 많이 배웠던 게 우리 늘 경쟁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습하듯이 인공지능을 좀 더 배워보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경쟁력이 되겠죠? 아니,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좀 더 다룬다면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과 최적화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 경쟁력이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누적 시간대 효율성들이 더해지다 보면 전문가 세계에서는 1%의 경쟁력이 실제 사업을 수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직업에 인공지능을 좀 많이 도입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모아야죠. 가끔씩 저는 이제 인공지능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과 얘기해 봅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에 모여 있나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계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일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담지 못해서 계산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하드디스크 하나에 다 채우지 못할 만큼의 데이터인데도 자신의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데이터를 모은 게 아니죠. 저는 데이터의 질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양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모아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요. 이런 모으는 작업 없이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시키다 보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 오히려 이런 학습 비용이 더 나빠진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AI의 지식은 어떤 먹거리는 따져보면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일단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빨리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을 이제 여러분 주변에 많이 도입해서 써보는 거죠. 혹시 집에 로봇 청소기 있나요? 네, 아직 안 사셨다고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레고 같은 거 갖고 놀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레고는 빨아들이지 말라는 이런 학습을 시키기가 아직 쉽지 않은 단계거든요. 하지만 로봇 청소기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 저희 집엔 사전에 작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턱을 넘거나 턱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해 놓았습니다. 옛날의 집이라면 턱이 워낙 많아서 청소기가 얼만큼 턱을 넘다 그래도 이 청소가 완벽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사전적인 노력이 되어 있는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기계를 도입하더라도 활용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인공지능 여러 가지 기계들을 써보고 내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는 거나 여행을 가서 얻을 수 없는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종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여러분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정을 기계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간과 인생, 직업,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결정은요, AI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한다기보다는 AI의 결정을 인간은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따를까요? 그 AI의 데이터, 결정을 참고해서 결국은 전문가를 따른다는 거죠. 이 말에는 뭐가 숨어 있죠? 현재의 전문가가, 그리고 상위의 전문가들은 이 AI 시대에도 AI를 활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의사결정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하지만 중하위권, 이래나 저래나 큰 차이가 없다면 AI를 따라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의사결정 능력이 무엇을 자원에 따라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따져보면 지금까지 AI가 잘하는 일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AI 시대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판단으로 가신다면 좀 더 여러분의 역량과 여러분의 성과들을 좀 더 인정받는 시대에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전문가로 살아가는 거 생각보다 쉽죠? 네,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라면
아직은 AI가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니까 지금 투자 멈추지 마시고 앞뒤에 여러 가지 차시들을 공부하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무장하는 전문가가 한번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